지상전을 해야 완전히 정복을 시킬 수 있죠. 지금 미사일전이라 물론 이 이란이 지금 지휘부가 경멸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혁명수비대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퇴치를 하려면은 사실상 전쟁이 끝내려면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깃대를 꽂고 정권을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이란이 지금 유사 이래로 가장 엄청나게 국민들이 반대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생필품이 올라가고 못 살겠다. 그래도 지휘부 바꾸자. 이래가 좀만 건드려주면은 지휘부가 바뀌고 이란 분위기가 확 바뀔 줄 알았어. 민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 지상군을 파견해서 할까 말까 이것도 고민하는 거지. 근데 지상군을 파견하면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라크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그렇고 미군만 희생 많았지 결국에는 튀쳐나왔잖아. 그죠? 베트남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전 유일하게 졌다고 그랬는데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만 졌다고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 여론이 빗발치기 안 좋아가기 때문에 다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군을 다시 투입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그때 예를 들어 걸프전만 해도 유엔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연합군이 형성됐어요. 구성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런 상황에서 단독으로 가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이란을 경멸시키고 완전히 장악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하면 되는 줄 안다고 지금.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되고. 길어지고. 중국한테 너희들 좀 중재해라. 속내는 그랬어요. 중국한테 파병해라 하는데 중국이 왜 파병해?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란에서 중국 거는 패스하잖아요. 호르무즈. 왜? 나는 기름도 뭐 지ran거 가져오는데 왜 내가 선봉해서 해야 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안 끝나는 거지. 미국이 이제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연합국을 구성해가지고 공격했고 치밀하게 했다. 사막의 폭풍작전 뭐 이런 거 할 때는 치밀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안 했어요. 계속 바뀌어. 전쟁 금방 끝나겠다. 지금 끝낸다고 한 얘기가 수없이 있는 거는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판한 거예요. 적절히 내가 지휘부만 재개하면 다 끝나겠지. 이게 심플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상군까지 투입하면은 제2의 아프가니스탄, 제2의 이라크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희생만 늘어나고 결국에는 안 끝나고 결국에는 창피하다고 튕겨나오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지간 혼자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 자기들이 지금 출구 전략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뭐 대책 없이 막 이란을 퍼부었고 이란은 아니 나를 이렇게 나한테 들이붓고 너 혼자 끝내? 아니 나 용납할 수 없어. 너 나 뭐라도 나한테 약속하고 나가. 재건이라든지 재발 방지한다든지 나한테 사죄한다든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야 이 막대한 피해를.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란은. 그렇게 하면서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인접국가 공격해가지고 이슬람 세력이여 단결하라. 뭐 이런 시그널을 보면서 너 단결 안 하면 내가 계속 공격할 거야. 미국도 난감하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치밀하게 계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들이부었잖아요. 사실. 전략 폭격기를 유사히를 이렇게 동원 적이 없어요. B2 스텔스기, B1B, B52 다 동원해가지고 주요 표적은 다 공격해.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다 했는데 이란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할 줄. 지하시설 다 집어넣고 중요한 것들은. 탄도탄 무게가 많이 나간 거, 탄두가 큰 것들은 아직 숨겨놓고 있다고. 그리고 그 미사일을 조종해서 쏘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은 미사일 그 사용하는 전쟁의 템포가 조절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리적으로 일단 이격되어 있으니까 불리하죠. 그런데 이란은 야금야금하게 하겠지. 이제 드론 뭐 2, 3천만 원짜리 드론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패트리언 막 50억, 60억짜리 써야 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2, 3천만 원짜리인데 수십억짜리.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노리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소모전을 유도하는데 안 끝나죠. 그렇게. 지상군을 투입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고 그다음에 우군 지원군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걱정이지.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나가면은 그 이후에 이란이 이제 테러가.
자기가 너무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자기들이 추앙하는 그 종교적 지도자를 제거했고 그 가족을 몰살을 시켰잖아. 거기에 대한 앙금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있겠느냐고. 그래서 뭐 9.11 사태 이런 것들을 또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이란이 그냥 말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국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막자. 응?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안 먹혀 들어가잖아. 시작할 때 우리하고 상의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뭐 아무 대책도 없이 가서 호위해라. 군함 호위해라. 상선 호위해라 하면은 그 해협이 짧은데 뭐 짧게는 34km, 길게는 39km 되는데 거기 다 이 미사일 사정권이에요. 미사일.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군함은 상선을 호위할 것이며 들어가면 다 사정권이거든. 미사일. 그건 누가 들어가겠느냐. 산유국과 비산유국,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와 생산하는 나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비산유국은 어디서부터 기름을 사올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생명줄. 기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너지 없으면은. 근데 그게 이제 중동 하면은 일단 산유국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까지 이동하는 선을 해상교통로 그러잖아요. 비단 기름뿐만 아니라 여러 생필품 이런 산업품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상을 통해서 기름을 날리는 길인데 그걸 해상교통로라는데 중동에서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7, 80%를 거기서 사와요. 그거 사오면은 호르무즈, 걸프만 해서 이제 이라크, 그다음에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이런 데서 이제 UAE 이런 데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이게 오는 루트가 호르무즈 해협, 걸프만을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 이렇게 이제 올라온단 말이지. 이런 해협이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산유국들은 빨리 그 루트를 개설해라.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근데 이란은 막 선별적으로 하잖아요. 자기 편은 가라. 자기 편인 사람 미국 편에 있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기가 이제 막으니까 저희는 유가가 올라가고 생필품이 올라가고 전 세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느냐, 왜 그 인접국을 공격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이것들은 사실 1990년도까지는 냉전이었죠. 냉전. 미소 간에 으르렁거리는 거. 미소 간에 양 진영에 다 컨트롤했잖아요. 자기들이. 자유주장은 미국이 컨트롤하고 그다음 공산진영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됐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신냉전 체제가 유지가 돼요. 중국이 막 부상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좀 쪼그라들고 미국은 그래도 막강하고 그래서 한미일 북중러가 신냉전 체제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은 자기가 그거를 주도해왔던 걸 완전히 깨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8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유엔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유엔 모든 게 탈취했잖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이 동맹들도 지금 의아해하는 거예요. 영국이나 이런 맹방이잖아요. 영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맹방인데 전혀 맹방대로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그냥 질러대고 중동전은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교묘하게 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란을 공습했는데 처음에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억제하겠다. 이건 대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거는 명분이고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 농축을 얼마나 하느냐 우라늄 농축 이거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사람이 막 때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냥 온통 휘두르는 바람에 유엔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지금 막 움직이고 있다고. 이거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분은 핵 개발 억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속내가 많잖아요. 친미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항상 불안해하잖아. 이란의 무기,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깨주겠다.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을 잡아다가 법정 세웠잖아요. 이런 거 하니까 야, 미국 만나면 이렇게 돼. 미국 말 안 들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란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잖아요. 죽어도 그냥 신앙적으로 이렇게 달라드니까. 그래서 그 오판한 거죠, 오판. 그리고 자기 지지율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때렸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니까 벌집처럼 일어나는 거지.
야, 너 때문에 기름값 올라가지, 뭐 생필품 올라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트럼프를 제일 불안하게 하는 예측 불허다, 예측 불허. 조삼모사. 아침에 한 얘기하고 저녁에 하나 틀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방 전쟁 끝나겠다 해놓고 또 뭐가 퍼붓고. 그러니까 완전 1인에 의해서 이 세계 질서가 막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일 불안한 게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큰형님 노릇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잖아.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잖아. 남이 어떻게 가든. 유엔이 있을 때는 그래도 유엔이 중재를 했잖아. 싸움이 일어나면. 미국이 유엔하고 같이 했다고. 중동전 일어나면 미국이 항상 불러다가 중재하고 그랬잖아. 지금은 유엔 기능이 거의 약화됐고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자기가 중재해야 될 사람 자기가 공격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안 맞는 거죠. 지금 싸움 말릴 사람이 없어요. 말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것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아우성이죠. 지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이 가고 있잖아. 러시아하고 중국은 딱 보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잖아. 중국이야 자기 상선들 다 보내주니까 뭐 큰 문제 없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쳐다보고 있잖아. 그럼 골탕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야, 네가 전쟁 끝나면 될 거 아니야. 왜 네가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도와달라게. 중국은 이런 스탠스고. 러시아는 아이고 잘 됐네. 기름값이 올라가라. 기름값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돈을 엄청나게 소비했는데 지금 기름값이 올리면서 그걸 다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나토 같은 경우는 또 기분 나쁘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벌써 압박을 하면서 막 그 경제 제재를 했거든. 기름 못 팔게. 근데 그걸 미국은 또 나토 국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줬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막 살판난 거예요. 살판난 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사일 계속 시험하고 나는 뭐 너희 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러시아하고 기술 협력 받아가지고 내 그 목적하는 걸 하겠다. 해군력 키우고 있고 미사일 연력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대책 없이 그냥 이란을 건들고 이스라엘하고 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폭격하는 바람에 북중러 같은 경우는 지금 살판났어요. 원래 그 해협을 통할 때는 중간선 원칙이에요. 중간선. 양쪽에 이제 거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중간선 원칙에서 자기들이 영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근데 그 중간선에는 사실상 무해 통항, 피해 없이 통항하는 건 자유 통항권이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해협을 설정해 놓고 거기는 통과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전쟁을 선포하면 영해 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하겠다. 영해가 23km거든. 그러니까 다 겹치는 거예요. 거기 뭐 해협이 중간도 훨씬 넘어가지. 나 기분 나빠. 적성 선포. 그러면 적국 이 영해 내에 들어오면은 안 돼.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국제법적으로 이란도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동안 쭉 통행해왔던 거를 자기 바다처럼 확장해가지고 못 지나가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란은 아니 내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나를 공격했어. 미국이 먼저 위협했어. 이스라엘이 먼저 나를 위협했어. 나는 못해? 나는 이거라도 막겠어. 내가 그냥 말 사람들이 아니지. 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자유스럽게 사용해왔던 그 항로를 자기 인접국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막는 거죠. 아주 제일 경제적인 게 기류예요. 기류죠. 미사일은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기류 같은 걸 심어놓으면은 절절매죠. 못 가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지리밭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막 절절매잖아. 항로를 막아놓는 거지. 그냥 봉쇄하는 거지. 못 가게. 기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위력이 크기 때문에 배 같은 거 막 들어 올려가지고 파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가겠느냐고, 거기를. 지류인데 이제 육상에는 대인지류, 대탱크지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소규모 작은 건데 바다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감흥기류도 있고 뭐 자기장을 느껴서 하는 게 또 함정이 지나가면은 압력에 의해서 폭발되는 것도 있고 소리를 듣고 폭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물 위에 떠다니게 하는 것도 있고 부딪혀서 하는 게 있고 물 밑에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물 한 10m나 20m 대롱대롱 이렇게 물 속에 위치하겠는 그런 걸 계류기리. 그다음에 완전히 해저에 매몰되어 있는 걸 해저기류 이런다. 그리고 어떤 기류는 해저에 있다가 지가 센서를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함정을 공격하는 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함정 6번째 함정이 갈 때 네가 폭파해라 이런 것까지 다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기류라는 걸 깔아버리면은 상대도 못 가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걸 관리를 잘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어디다 깔았다는 걸 잘 데이터로 유지 안 하면 자기도 당해, 자기도. 바다는 기류라는 건 부위 같은 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제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려요. 제거는 이제 그 MDV라고 있어요. 마인 디텍션 비클을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제 탐지를 한다고, 기류를. 그 다음에 그걸 함정도 할 수 있고, 소해함이라고 해요, 소해함. 전문적으로 하는 배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제일 뛰어난 데가 이제 일본이 이제 제일 잘하는데 6.25 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배로 끌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탐지를 일단 음파로 탐지하고 시각으로 보고 탐지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ROV 로봇을 사용해 가지고 가서 폭발을 시키든지 뭐 소총으로 쏘든지 기관포로 쏘든지 폭발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린 거야. 그거는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설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상대도 못하고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기류전을 시작했다면 기간이 오래 가겠구나. 그만큼 기류는 그 해저에 부설하면 다 찾아내서 완벽하게 그 소유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이제. 왜냐면은 그것이 나중에 기폭이 돼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키핑을 해야 되는데, 누가 키핑을 전쟁 끝나면 끝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류 작전을 한다는 거는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 나 정말 나 죽고 너 죽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기류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걸 지금 이란이 하겠다 말로 하는 심리전으로 계속한 심리전으로. 그렇게 되면 양쪽 다 힘들어요.